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13년 2회 기사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실기고요. 네, 2회 문제 1번 보시면 단답 문제는 그냥 좀 넘어갈 거예요. 살살 건드리고 1번 문제는 이제 아몰퍼스 변압기 장점 쓰라고 했는데 이제 보통 저희가 이제 규소철심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아몰퍼스 변압기는 이제 효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아몰퍼스 메탈이라는 걸 이제 좀 써요. 그래서 이제 뭐 장점하고 단점들이 있으니까 이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번은 이제 무정전 전원 공급을 위한 그림이다. 뭐 전기 시설물의 명칭을 쓰십시오. 뭐 이것도 일반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니까 UPS 같은 거 다 일반적으로 많이 좀 들으시는 내용들이죠. 무정전 공급 방식 이래서 보통 이제 예배 발전기가 있음에도 이제 UPS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제 발전기가 정전이 딱 된 이후에 발전기가 운전되기까지 또 뭐 한 10여 초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UPS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죠. 그래서 그런 것으로 이제 UPS를 좀 이제 설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크게 뭐 다른 부분 없어요. 보통 이제 상용 전원에서 이제 부하 쪽으로 이제 공급을 하고 아니면 이제 정유기를 통해서 이제 그 직류하고 교를 이제 변환을 해서 충전을 하다가 정전이 되면 이제 축전기에서 이제 부하 쪽으로 이제 전원을 이제 내보내게 되는 거죠. 뭐냐 그런 내용들이니까 뭐 추천지 뭐 이런 것들을 뭐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희는 3번 문제부터 이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네, 요거죠. 3번 문제부터 이제 풀도록 할게요. 삼성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대요. 이제 보니까 여기가 단락 사고가 여기서 발생을 했어요. 이제 주어진 도면과 조건을 참조해서 이제 물음에 답하십시오. 조건들이랑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보셔야 될 것은, 이제 요걸 이제 해석을 하려면 이제 단락점에 대한, 이제 단락 전류, 아니면 뭐 차단기 용량, 이제 이런 것들을 구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는 일단 기준 용량을 이제 하나를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보셔야 될 것이, 여기에 보니까 조산기, C가 이제 조산기인데, 여기가 조산기죠. 그럼 이제 변압기가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보통 이제 일반적인 변압기는 얘가 1차 측, 2차 측 이렇게 되는 거죠. 얘도 이제 1차 측, 2차 측 이렇게 되는 거고요. 조산기가 있는 쪽은 이제 몇 차 측이 되는 거냐면 이제 3차 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이제 놓고 해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건들은 있으니까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발전기랑 변압기랑 송전선, 조산기의 퍼센트 리액턴스를 기준 출력 100으로 환산하십시오. 그렇죠? 이제 기준 용량을 환산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얘를 해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단락 전류를 구할 수도 없고 차단기 용량을 이제 구할 수도 없으니까 첫 번째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기준 용량을 이제 정하셔야죠. 그럼 이제 기준 용량을 이제 몇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냐면 이제 100으로 하겠다라고 이제 문제에서 주어진 것이고 그럼 이제 각각 이제 발전기나 이런 것들 어떻게 구하겠느냐라는 거죠. 이제 요거는 이제 조건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처음에 이제 발전기가 요건 이제 기본이 5만 킬로죠. 5만 킬로. 5만 킬로니까는 처음에 이제 발전기는 기준이 얼마냐면 50메가죠. 처음에 발전기는 이제 50메가예요. 얘를 이제 100으로 바꾸시는 거죠. 그래서 바꾸실 때는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기준이 되는 걸 이제 위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50메가였을 경우에 퍼센트 리액턴스 값이 30이다 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죠. 요건 이제 60이 나오고. 그래서 답은 있으니까 식만 한번 그냥 쭉 이제 한번 적어가면 이렇게 쭉 내려가면 이제 변압기는 이제 T1이었어요. 얘는 이제 T1에 해당하는 거고 T2도 있으니까 T1에 해당하는 거고 얘도 이제 기준은 이제 50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얘도 이제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100에 원래는 기준이 50이었고 얘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얼마라고 했냐면 12라고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쭉 써 내려가시는 거죠. 그리고 송전선. 그럼 송전선은 보니까 요거는 이제 그 옆에 리액턴스 쪽에 이제 만 기준이라고 했어요. 만 킬로 기준이니까는 요거는 이제 10메가가 기준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써요? 얘도 이제 100을 기준으로 바꾸시는 거죠. 원래는 10이었는데 퍼센트 임피던스가 리액턴스가 얘는 10이라고 했던 거고. 마지막으로 조산기는 요것도 이제 10메가네요. 10메가가 기준인 거고. 그럼 요것도 이제 한번 써보면 이제 100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이제 원래 얼마였냐면 20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계산을 다 해보면 얘는 60%고요. 요거는 24%고, 요거는 100%고, 요거는 200%죠.
어, 제가 이제 계산을 나중에 좀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이쪽 그림에다가 이제 그걸 한번 써볼게요. 기준 용량으로 이제 바꿔서 얘는 60이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60%예요. 그렇죠? 그리고 T1은 24%죠. 얘는 이제 24%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송전선은 100. 요거 이제 100.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조산기는 200. 얘죠? 얘는 이제 200. 퍼센트 리에이턴스 값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적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T2의 각각의 퍼센트 리에이턴스를 100으로 100 출력으로 환산하고 1차, 2차, 3차의 퍼센트 리에이턴스를 각각 구하십시오. 두 번째는 그거 참 그림이랑 같이 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일단 요거 구했으니까는 요거는 그냥 지울게요. 제가 좀 화면으로 좀 봐야 되니까 요거 다 구해서 대입했잖아요. 지울게요. 지우고 두 번째예요. 네. 두 번째는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으니까 1, 2차 상간에 이제 퍼센트 값이 있고요. 2, 3차 상간에 퍼센트 값이 있고 3차랑 1차 상간에 이제 퍼센트 값이 주어진 거죠. 그거를 얘도 마찬가지로 100짜리로 이제 바꾸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표에 보시면은 1차, 2차, 3차 간이 그 쪽에 나와 있죠. 그럼 이렇게 돼 있네요. 얘는 기준이 1, 2차 간이 있고 2차, 3차 간이 있고 3차, 1차 간이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1, 2차 간은 기준이 얼마였냐면 25,000km니까는 요건 이제 25메가죠. 그렇죠? 100으로 환산하는 거고 그때의 퍼센트 값이 요거는 12였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2, 3차 간은 2, 3차 간도 얘도 25메가가 기준이고요. 마찬가지로 100으로 바꿀 거고 요거는 15%. 그렇죠? 25일 때 15%였죠. 그럼 3일차 간은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10메가가 기준이네요. 그렇죠? 만이었으니까 만 킬로니까. 그리고 요거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요거는 10.8이래요. 그렇죠? 네. 그럼 요걸 이제 퍼센트 거를 계산을 해가지고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나와 있는데 얘는 48%, 얘는 60%, 얘는 108%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얘는 그 하나에 대한 게 아니죠. 1, 2차 상관이잖아요. 얘도 2, 3차 상관이고 3차, 1차 상관이니까 요거를 다시 1차, 2차, 3차로 각각 나누려면 얘를 이제 한 번 더 다시 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수학적인 뭐 이런 정리나 일단 빼고 밑에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표가 나와 있긴 한데 왜 그런지는 그냥 넘어가고 저희가 일단은 계산,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두 개 있고 2가 두 개 있고 3이 두 개 있으니까 요거를 계산해서 이걸 다 더하신 다음에 2로 나누셔야 돼요. 그런 거죠. 다 두 개씩이니까 반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두 개씩 포함이 되어 있는 값들이니까. 근데 이제 더할 때 이제 어떻게 더하시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요령만 하세요. 뭐 식으로 정리하면 뭐 그렇게 나오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가 1차를 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차를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1차 있는 거는 더하고요. 1차가 없는 건 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차를 만약에 1차 거를 구하고 싶으면 1차가 있는 게 48이랑 108이었잖아요. 그렇죠? 1차가 없는 건 얼마예요? 60은 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해볼까요? 2차는? 그럼 2차는 어떻게 돼요? 2차는 어디 있냐면 2차는 여기 있고 여기 있죠. 그렇죠? 2차가 없는 건 이놈이잖아요. 그러면 계산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두 개는 2로 나누셔야 돼요. 어쨌든 다 두 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2차를 구하고 싶으면 2차 있는 놈 더하고요. 48 플러스 60. 없는 놈은 뺀다.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각 1차, 2차, 3차에 대한 퍼센트 값이 나온다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면 나머지가 있으니까는 그래서 요거는 이제 48% 나오고 요거는 0% 나오고 3차는 계산 안 했지만 60%가 나온대요. 그럼 여기다 쓸게요. 얘는 1차는 48, 2차는 빵, 그리고 3차는 60. 뭐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식을 뭐 증명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이렇게 되면 뭐 하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요. 저 두 번째 문제가 한산하고 퍼센트 리소수 구한 거죠. 그렇죠? 구했어요. 또 지울게요. 그림이 계속 나와야 돼서 그래요. 이거 된 거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문제가 뭐야? 세 번째 문제는 고장점과 차단기를 통과하는 각각의 단락 전류를 구하십시오. 네. 고장점과 차단기를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고장점에 대한 거랑 차단기에 해당하는 이제 전류를 구하셔야 돼요. 전압은 보니까 어디 갔어요? 전압이 나와. 여기는 나와 있는데 여기 전압이 안 나와 있으니까 여기 전압을 쓸게요. 이거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1차는 154고요. 154고요. 2차는 얼마냐면 77이에요. 77. 3차는 안 쓸게요. 3차는 제가 그 계산할 때 필요가 없어요. 물론 이제 3차는 이제 11kg라고 나왔는데 일단은 여기 1차하고 2차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우리가 고장점에 대한 단락 전류를 구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저희가 이제 퍼센트 값이 나왔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의 100에 전격 전류해서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죠. 전격 전류는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나오는 이제 77kg에 대한 값으로 이제 그 전류 값을 이제 계산하시면 되는데 퍼센트 임피던스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여기서는 이게 조금 더 중요해요. 전류 값을 이제 그냥 구하면 되는 건데 그래서 어느 쪽에서 이제 바라보시는 거냐면 요 고장점에서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퍼센트 임피던스를 계산하실 때 이쪽 발전기에서부터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요. 고장점에서부터 바라보시는 거죠. 그래서 고장점에서 바라봤을 경우에 길이 두 갈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전원 쪽으로 가는 길이 있고 조선기 쪽으로 가는 길이 있으니까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어떻게 구하시는 거냐면 이쪽 임피던스랑 이쪽 임피던스를 병렬로 계산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된 거랑 뭐 이렇게 그래도 되겠죠. 뭐 이게 이제 고장이고. 그렇죠. 요거랑 요거랑 이제 병렬이죠. 전류값이 이렇게 나뉘어서 이제 흘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쪽과 요쪽을 구하신 다음에 그걸 병렬로 이제 합성을 이제 구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구해 보죠. 그럼 일단 전원축은 어떻게 돼요? 노란색이 전원축이었어요. 그러면 이쪽 노란축에 대한 퍼센트 임피던스는 60하고요. 24하고요. 100하고 이게 1차 측이 48이죠. 플러스 48. 이게 전원 측이고요. 그럼 이쪽 3차 조산기 측은 어떻게 되세요? 조산기 200에 플러스 60.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위에 거는 계산을 하시면 얼마가 나온다라고 했냐면 요거는 계산을 하면 232%. 232 맞죠? 요거는 260이겠네요. 그럼 요거는 합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병렬이니까는 두 개 더하고 두 개 곱하고 그렇죠? 232 더하기 260에 232 곱하기 260. 그러면 요 퍼센트 임피던스 값이 얼마가 나오시는 거냐면 122.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요 2차 측에 0이라는 값이 있긴 한데 요거는 뭐 더하나 안 더하나 어차피 똑같은 값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퍼센트 임피던스를 구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하시면 되는 거고요. 전격 전류는 어떻게 구해요? 아까 저희가 전압은 우리가 아까 몇 자리 찾았냐면은 77짜리 찾았죠. 고장점이 이쪽이 2차 측이니까 그러면은 요거 기준 용량이 얼마라고 그랬어요? 100 곱하기 10의 6승. 그렇죠? 3상이니까 루트 3배에다가 77 곱하기 10의 3승. 그러면 이게 얼마가 나오시느냐 하면 전류값만은 따로 계산을 안 했죠. 그냥 요거를 여기다 그냥
쏙 집어넣네요. 해가지고 계산기를 누르면 밑에다가 122.6 하고 요거 해가지고 계산기를 누르면 요때 단락 전류 값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냐면 611.59A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좀 복잡했어요, 그렇죠? 고정점에 대한 거. 그래서 요 고정점에 대한 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병렬에 대한 해석이니까 이렇게 그 전원 측하고 조선기 측이랑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병렬 합성해가지고 구하시면 되고요. 그거 대입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용량이 기본이 이제 그 100메가니까는 100메가에다가 고정점이 어느 쪽이에요? 2차 측. 그래서 77에 대한 전압을 대입을 하셔가지고 대입해서 이제 구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고정점 이제 하나 끝났고 그럼 이제 차단기 쪽은 어떻게 해요? 차단기 쪽은 어떻게 될까요? 차단기 쪽에 전류를 구하셔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병렬이죠. 그러니까 아까 앞에 여기 그림을 그린 게 있는데 어쨌든 여기에서 발생한 전류가 이렇게도 흘러가고 이렇게도 흘러가는 거잖아요. 전류 분배 법칙이죠. 이쪽이 R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고 얘가 R2라고 한다면 지금 우리는 어느 쪽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냐면 R1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전류 분배 법칙 어떻게 구하세요? R2, R1 플러스 R2분의 이쪽을 구하고 싶으면 전류는 반대니까는 R2에서 전체 전류 이제 대입을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따라서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디 갔어요? 232랑 260이었죠. 여기가 232, 여기가 260. 그러면 232 더하기 260에다가 어느 쪽으로 흐르는 거냐면 이쪽으로 흐르는 거죠. 그럼 요걸 올리는 거죠. 이게 얼마냐면 260. 전체 전류는 아까 얼마였어요? 요만큼 나온 거죠. 단락 전류가 611.59. 그러면 요걸 계산기로 누르시면 323.2A.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왜냐면 이거는 어디까지냐면 지금 저희가 계산하는 건 다 지금 2차 측에 대한 걸 기준으로 해서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차단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차단기는 지금 어느 쪽에 있냐면 1차 측에 있죠. 그러면 요거를 건수비만큼 더 계산을 하셔야죠. 따라서 그래서 차단기 쪽에 흐르는 전류가 결과적으로는 얼마냐라는 거냐면 요 건수비 154에다가 77에 323.2. 따라서 얘가 얼마가 나오시는 거냐면 161.6A. 좀 어렵고 좀 복잡한 이제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푸시는 겁니다. 좀 복잡하지만 좀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고정점에 흐르는 거, 차단기에 흐르는 거 이렇게 나셨고요.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마지막으로 더 풀면 차단기의 차단 용량이 얼마만큼이 될까요? 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저쪽 그림 이제 볼 거 없으니까 이쪽으로 넘어와서 마지막으로 풀게요. 차단기 어떻게 구해요? 차단기 용량. 3, 4일 경우에는 루트 3배에다가 전격 전압에다가 그죠? 기기 전격 전압에다가 고장 전류를 해서 이제 구하시는 거니까 루트 3에다가 기기 전격은 어떻게 될까요? CT 여기 그림 보시면 그냥 볼게요. 저기 우리 책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그 차단기가 있는 쪽에 전압이 얼마냐면 154라고 해서 154 그렇죠? 154에 대한 거니까 154에 대한 기기 전격은 얼마냐면 170이죠. 그리고 차단기 쪽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라고 했냐면 161.6A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하셔서 계산기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계산기 누르시면 얘가 얼마가 나오시냐면 얘가 47.58 이렇게 나온대요. 좀 복잡한 문제였죠. 여러분들 좀 많이 어려워하시는 계산 문제 중에 하나긴 한데 좀 여러 번 좀 반복해서 핵심만 좀 잡아서 저게 병렬이다. 고정점에서 바라보면은 임피던스 값은 병렬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전압을 1차 측 전압을 어느 쪽을 대입을 할지 뭐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주의하셔서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차단기 1차 측으로 한 번 더 환산을 해야 된다. 뭐 이 정도 보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문제였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4번 문제 이제 풀도록 할게요. 4번 문제는 뭐 그냥 말로 된 거니까 그냥 좀 읽고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2차 뭐 해가지고 뭐 스쿼트 평형 뭐 이런 것들이니까 좀 한번 읽어보시고 네.
5번 문제. 5번 문제 연축전지 전격 용량이 이제 100이고요.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부동 충전 방식이 있다. 부동 충전 방식에서 충전기 2차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식도 친절하게 나와 있고요. 그냥 하나하나씩 대입만 하면 되는 거니까 특별한 뭐 설명은 필요 없지만 그 전격 방전율이라고 해서 나오는 게 연축전지의 경우에는 10이고 알칼리의 경우에는 5다. 이게 이제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좀 암기를 조금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그냥 대입해서 푸시는 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할게요. 저는 좀 중요한 문제들도 해야 되니까 넘어가시고 6번 문제. 개통접지와 기기접지의 접지선을 연결하고 기능을 설명하십시오. 뭐 이것도 그냥 뭐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뭐 한쪽하고 뭐 한쪽은 이제 뭐 기기접지는 이제 뭐 감전 뭐 이런 것들이니까 그래서 하는 것 선 연결해서 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니까 넘어가겠고요.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는 무슨 전력 이하로 설정하시는지 뭐 쓰십시오.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 가실 부분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8번입니다. 8번은 요거를 시험 문제를 왜 냈을까요? 일단 그냥 답을 띄웠어요. 뭐 저희가 이제 결선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결선하는 거는 이제 한번 해보시면 되고요. 이게 뭐 메이커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해서 뭐 해석만 저희가 어떻게 되는지 해석만 조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뭐 실전 뭐 이렇게 시설 관리 막 이런데 하는데 이걸 저희가 직접 뭐 결선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어떻게 동작하는지 정도만 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선도 여러분들이 한번 그냥 잘 한번 그려 보시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전압계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밑으로 2개가 들어가죠. 그리고 또 이게 2개 따서 이렇게 딱 들어가요. 뭐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뭐 전류계도 이제 제일 밑으로 이제 2개 이렇게 선 들어가고 나머지 3개 또 이렇게 잘 연결하시면 돼요. 그렇죠? 이제 하면 되고 이제 해석만 해볼게요. 어떤 거냐면 이게 처음 보신 분들은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크로스로 나온 부분은 접점이 있으면 접점이 붙어 있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렇게 점 찍혀 있는 부분 있죠. 점 찍혀 있는 부분은 접점이 B접점으로 된 거죠.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신호가 흐를 수 있다. A접점, B접점 다 아시죠? 요거는 이제 그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붙어 있겠다. 이제 뭐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보통은 이제 요거 이제 보통 점선으로 많이 표현을 해요. 실선보다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고, 그냥 그런 거라고 보시고, 그럼 이제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겁니다. 일단 CT 볼게요. 일단 보세요. 여기까지 오면 신호가 앞에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오면 신호가 다 어디로 갈까요? 무조건 다 밑으로 빠집니다. 위로 안 올라가요. 여기까지 오면 무조건 다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오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요거 이제 캠 스위치라고 하는 거에서 이렇게 돌려서 뭐 1단은 없죠. 3단, 뭐 4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캠 스위치 돌리면은 그때마다 이렇게 접점이 이렇게 조금씩 바뀌는 건데 처음에 이제 오프에 두면 이제 여기랑은 이제 접점이 붙는 거죠. 그렇죠? 접점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신호가 이제 어떻게 흐르는 거냐면 여기에서 이제 막 이렇게 흐른다고 하면 이거 붙었죠. 그럼 이제 붙어서 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일로 간다고 그랬죠? 그럼 얘도 이렇게 신호가 흘러서 여기 붙은 거죠. 그럼 이제 일로 기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가? 밑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안 가죠. 그러니까는 전류계가 이제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값이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돌려서 스위치를 딱 돌린 거예요. 스위치를 딱 돌려서 R상에 위치를 했어요. R상에 여기랑 붙었네요. 그렇죠? 앞에 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여기랑 이제 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가 R이죠. R상에 대한 전류가 일로 흘러가는지 안 흘러가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갑니다. 슉슉슉 갑니다. 이쪽은 R상이 안 붙어 있으니까는 이쪽은 못 가요. 그럼 이제 밑으로 가죠. 붙어 있네요. 갑니다. 어디로 가겠어요? 위로 가죠. 해가지고 이렇게 흐르죠. 그럼 이제 전류계 쪽으로 흐르니까는 R상에 대한 건 이제 측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T상에 대한 거는 T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쭉 가겠죠? 가죠? 어디로 간다고 했어요? 밑으로 간다고 그랬죠. 이쪽으로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R상에 대한 전류만 측정이 된다. 뭐 그런 내용이에요. 뭐 S나 T나 이제 하면 다 똑같아요. 그럼 이제 전압계도 마찬가지죠. 뭐 오프 있으니까는 이쪽으로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제 R하고 S하고
R하고 S하고 묶여있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얘가 R하고 S죠. 그러니까 요거죠. 그러면 요쪽 부분에 대한 게 일로 흘러가야죠. 그래 측정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한번 가보면 요거부터 가볼까요? 요것도 쭉쭉 갑니다. 슝슝슝 해서 지나가죠. 지나갈 수 있어요. 들어가고 얘는 쭉쭉쭉 이쪽으로는 못 가죠. 밑으로 가야 되겠네요. 쭉쭉쭉쭉 측정이 가능하겠다 이거죠. 다른 건 이제 일로 안 가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해보시면 되고요.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그렇게 된다라는 것만 어떻게 동작하는지만 아시면 되는 거니까 뭐 결선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연습하시고 뭐 그러면 될 것 같아요. 해보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결선을 한번 해보고 이렇게 해석은 정말로 내가 제대로 결선했는지 안 됐는지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리는 걸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 것도 이제 그림을 좀 그려야 돼서 그림을 좀 보고 설명을 해야 돼서 지우면 네 9번 문제인데요. 9번 문제인데 이렇게 됐어요. 저항접지네요. 그렇죠? 여기 305ohm짜리 저항이 붙어 있어요. 저항접지고 어디에서 이제 지락이 발생한 거냐면 이제 A 상행에서 지락이 발생한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락이 띵 발생하면 땅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폐회로가 하나가 이제 구성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지락이 발생했으니까. 그러면 A상 요 선에는 A상이 있는 요 선에는 어떠한 전류가 흐르는 거냐면 부하에 대한 부하 전류도 흐르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무슨 전류도 흐르는 거예요? 지락 전류도 흐르겠죠. 그렇죠? 그럼 B상하고 C상은 얘네는 그냥 이제 부하 전류만 흐르겠죠. 부하 전류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이제 뭐 나머지는 있으니까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해석이 이제 그렇다라는 거니까. 그럼 지락 계전기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1번. 지락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뭐 전압도 없고 용량도 그림이 안 나왔으니까는 여기 보면 일단 여기 요 지락 전류는요 그라운드잖아 0이죠. 0하고 이제 한 선에 걸리는 거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상전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세요. 선간전압이 아니고 그렇죠? 대지전압이죠. 우리가 선간전압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렇게 이해가 훨씬 더 이제 빠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간전압이 나오면 여기다가 대입하실 때는 지락 전류를 대입하실 때는 어떤 값으로 나누시는 거냐면 루트 3으로 나누셔야죠. 그래서 얘가 전압이 얼마라고 했냐면 선로 전압이 66kg래요. 그럼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66kg니까는 10의 3승인데 이걸 몇으로 나누셔야 돼요? 루트 3으로 나누셔야죠. 그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항값은 얼마라고 했냐면 이제 300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이제 요 300이죠. 300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이제 계산해서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127.02A. 요게 이제 여기에 흐르는 게 이제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에서는 요 지락 전류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1번 문제를 보시면 지락 계전기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 거니까 얘는 이거를 곱해서 다시 계산을 하셔야죠. 그렇죠? 따라서 DG에 흐르는 전류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27.02에다가 300에 5. 그러면 여기 얼마가 나오시냐면 2.12A. 이게 이제 1번 문제. 그렇죠? 2번 문제. A상 전류계 A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2번하고 3번하고 4번하고 이제 요 상에 흐르는 전류를 이제 물어보는 건데요. C하고 B상에 흐르는 전류는 똑같죠. 하나만 구하면 돼요. 그렇죠? 얘는 왜냐면 이제 부하 전류만 흐르는 거니까. 근데 요게 조금 문제죠. 그렇죠? 얘는 이제 부하 전류에다가 이제 지락 전류까지 다 계산을 해 주셔야 되니까 요것만 조금 이제 그 고려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때 이제 그 흐르는 지락 전류는 요 지락 전류는 어떤 값이냐면 지금 저항에 흐르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유효 전류 값이에요. 그럼 이제 부하 전류 한번 해보자. 부하 전류. 일단 부하 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부하 전류를 구하면 이게 송전 전력이 2만 킬로에 지상 역률 0.8이래요. 그러니까는 2만에 루트 3에 6천에 이제 66kg죠. 66kg. 66kg. 키로인데 얘도 키로니까는 그냥 빼버릴게요. 식이 길어지니까. 거기에다가 역률이 얼마라고 했냐면 0.8. 맞죠? 네. 근데 역률이 0.8이니까 요 부하 전류는 요렇게만 구하면 이제 피상분이고요. 전체 그냥 일반적인 값이고,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부하랑 지락 전류를 합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흐르는 이 지락 전류는 유효분만 있는 거예요. 무효분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부하 전류를 어떻게 계산하셔야 되는 거냐면 유효분하고 무효분으로 쪼개신 다음에 유효분끼리 묶고 무효분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역률값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하고, 그렇죠? 요거를 하고, 그럼 얘를 이제 유효분하고 무효분으로 바꾸고 싶으면 여기다가 얼마를 더 곱하시는 거예요? 역률이 0.8이니까 0.8 마이너스 j의 0.6.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된 것을, 그렇죠? 요렇게 요거의 계산값이 따로 60. 네. 보세요. 요게 계산을 하면 요게 얼마냐면 218.69예요. 요거예요. 요거 이제 B상하고 C상에 흐르는 이제 부하 전류 값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요거를 이제 문제에서는 계전기 쪽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제 물어본 거니까는 저거 300분의 5 해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부하 전류는 이놈이다 이거죠. 1차 측에 흐르는 것은.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했나 보세요. 부하 전류가 218.69에 0.8의 마이너스 j의 0.6에다가, 그렇죠? A상에 흐르는 전류는 거기에다가 지락 전류를 더 더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플러스 2.1 이만큼을 더 더하시는 거죠. 그럼 요거는 계산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요렇게 해가지고 전개하셔가지고 이놈하고 더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218.69 곱하기 0.8을 하시고 거기다가 2.12를 하시고 마이너스 j의 218.69 곱하기 0.6을 하시면 얘는 유효분이고 얘가 무효분이니까 제곱 해가지고 루트를 씌우면 전체 값이 나온다, 이제 그런 거죠. 해서 그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그렇게 하시면 329.24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저 A 계전기 쪽에는 얼마가 흐르는 거예요? 329.24에 300의 5. 왜냐면 얘가 2차에 있으니까. 변류비만큼 계산을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5.49. 이렇게 되더라. 이번 그 2013년 차가 좀 계산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들이 조금 나왔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A상. 그럼 B상하고 C상은 아까 했었는데, B상하고 C상은 B하고 C는 그냥 부하 전류만 흐르는 거니까요. 여기에다가 얘가 아까 이거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300대 5만큼만 더 계산하면 A상하고 B상이 흐르는 전류를 바로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게 3.64 뭐 이렇게 나온대요. 거기도 뭐 대충 뒤에 해설해 보면 뭐 좀 차근차근히 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만요. 아까 죄송해요. 여기서 이게 2.1가 아니죠? 죄송해요. 요거는 2차 측이니까 처음에 계산한 거를 해야죠, 얘를.
요거는 2차로 변신한 거니까 요거를 대입을 하는 거네요. 127.9. 127.9. 요건 똑같고 앞에 있는 거는 218, 요거는 똑같고. 그래서 제곱제곱 루트. 이렇게 나머지는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는데 차근차근 보시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10번 문제는 보시면 계약 최대 전력을 정하는 경우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표를 해석 어떻게 하는지만 좀 보시면 되시고요. 얘가 전체가 900짜리예요. 전체가 900짜리인데 이제 한전하고 이제 그 계약을 할 때 승률이 처음 75는 100%, 그 다음에는 85, 그 다음에 75, 그 다음에 65, 300 초과분에 대해서는 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900에서 75씩을 빼나가는 거죠. 그렇죠? 처음에 75를 뺀 거에 대해서는 이제 100%가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5를 뺀 거에 대해서는 0.85만큼이 적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75에 대해서는 0.7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75에 대해서는 0.65가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 하면 얼마 나오냐면 얘가 300이죠. 얘가 300이에요. 그럼 900에서 300을 빼면 600 남죠. 나머지 그거를 이제 넘어가는 경우에 대해서는 300 초과분에 대해서는 이제 60을 대입을 하는 거죠. 0.6%를 대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900짜리인데, 그렇죠? 900짜리인데 75씩 빼가면서 이제 승률을 이제 고려를 하는 거죠. 처음에 75는 85, 75, 65. 그래서 여기까지가 얘를 75를 다 더하면은 얘가 이제 300이 되는 건데, 그걸 이제 넘어서는 경우에는 이제 0.6만큼을 이제 고려를 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300이니까 빼면 600이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비고를 보면 첫째 자리에서 4, 4, 5, 2 판다라고 했으니까 이걸 총 계산을 하면 603.75가 나오는데, 첫째 자리에서 4, 4, 5, 2 판다라고 했으니까는 그냥 올려야 되겠죠. 7이니까. 그래서 604가 답이 된다. 이렇게 뭐 하는 겁니다. 넘어가겠고요. 11번. 도면은 어느 건물의 군의 간선 개통도이다. 주어진 조건과 참고 자료를 이용해서 물음에 답하십시오. P1의 전부와 전류를 구하고 규격을 선정하십시오. 넘기시면 네. 표가 조금 여러 개가 나와서 좀 이제 복잡해 보이는 문제인데, 식 자체는 뭐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P1에 대한 것을 이제 구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는 일단 한번 구해 볼게요. P1에 대한 일단 전부와 전류를 일단 구하셔야 되겠고요. P1은 설비용량이 얼마냐면 그 조건에 보면 표에 보면 있어요. 연결부하가 240에 수용률이 65%다. 그러니까는 240에다가 수용률이 0.65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부등률이나 이런 것들은 없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부하 하나에 대한 거니까 없겠죠. 하고, 그리고 3상에다가 전압은 이제 380을 대입을 하시면 되죠. 루트 3에다가 380. 그럼 여기 이제 얼마가 나오시냐면 또 킬로죠. 근데 이거는 이제 암페어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지울게요. 여기 10의 3승에다가 0.65 암페어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이게 얼마가 되냐면 237.02암페어. P1에 대한 이제 부하 전류가 237.02니까 그러면 MCC는 표 어디에서 배선용 차단기 있는 부분에서 요거보다 큰 값을 찾으셔야죠. 전격 전류 값이. 그러면 쭉 하시면은 250에 대한 거니까 프레임은 얼마짜리를 선택하시는 거냐면은 400짜리를 선택을 하셔야죠. 프레임 용량이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트림 용량은 250. 이런 이제 차단기를 선택을 하면 되겠다. 이제 그런 거고요. 두 번째는 P1에 사용될 케이블의 굵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선의 굵기는 표 3에서 찾으시면 돼요. 표 3에서. 예, 좀 넘어갈게요. 지울게요. 예, 이제 표 3에서 찾으시면 되는데, 두 번째 문제인데, 저희가 이제 TS와 관련된 문제 중에서 이렇게 그 표 3 전선의 최대 길이랑 표에 나오는 전압 강화를 이용해서 전선의 굵기를 산정하는 문제가 몇 개 나오니까 좀 주의해서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식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이게 이제 긍장이라는 게 나오죠. 그리고 식이 좀 이제 복잡해 보이기는 해요. 뭐 이렇게 생겨 먹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긍장 길이 값이 나오고요. 여기는 어떤 부하에 대한 값이나 부하 전류에 대한 게 나오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배전선의 전압 강화예요. 어쨌든 뭐 부하 쪽에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압 강화가 나오고, 이제 여기랑 여기가 이제 표에 대한 전류랑 표에 대한 전압 강화가 나오는 거죠. 근데 표에 대한 요 밑에 나오는 전압 강화는 그 표 3 보면 제일 끝에 전압가가 3.8이다 라고 했으니까 3.8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크게 어려운 건 아닌데 요게 조금 문제였죠. 요게 뭐냐면 표에 나오는 전류인데 이거는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지금 보면 표에서 그 표 3에 보면 왼쪽에 전류값이 1부터 45까지 쭉 나오죠. 1부터 45까지 아무 값이 다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그쪽 라인에서만 찾으면 돼요. 일단 저희는 풀이에서는 얼마짜리를 집어넣냐면 요게 이제 표에서 25를 찾아서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온 값을 그 표에서 나오는 그 25에 대입한 그 25에 해당하는 그 전선의 길이를 대입을 해서 찾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해볼게 이제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일단 그 P1에 대한 긍장 거리가 얼마냐면 그 조건에 보면 표에 P1은 거리가 50이라고 나왔어요. 부하 전류 값은 저희가 계산을 했죠. 237.02 그쵸? 요거는 좀 나중에. 그리고 배전선의 전압 강화가 얼마냐면 허용 전압 강화가 2%라고 했어요. 그러면 380에 곱하기 0.02 배전선의 전압 강화. 그리고 표에서의 전압 강화는 아마 3.8이라고 나왔던 것 같죠. 요걸 대입할 때 아무거나 1을 집어넣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25를 넣었으니까는 여기다가 25. 이제 요거랑 좀 가까운 값을 이제 찾아서 넣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되시는 거냐면 요거를 쭉 하면 계산 값이 237.02. 이렇게 나온대요. 그러면 표 3에서 어떻게 찾으시는 거냐면 아까 전류가 이게 25짜리를 집어넣은 거니까 그 표 3에서 25를 찾으세요. 저희 왼쪽에서. 쭉 오른쪽으로 가면서 값이 237.02보다 큰 거를 찾으셔야죠. 똑같거나 큰 거. 쭉 가보니까는 299가 되겠네요. 그럼 299에 해당하는 전선의 굵기가 얼마예요? 35죠. 이렇게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몇 번 해보시면 금방 하실 수 있으세요. 그 다음에 배전반에 설치된 ACB의 최소 규격을 선정하십시오. 어디 갔어요? 배전반에 대한 건데 이제 표 2에서 찾으시는 건데요. 일단 전체 부하가 얼마인지는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몇 번이죠? 3번인데 표에 보니까 이렇게 됐네. 연결 부하가 P1은 240인데 수용률은 0.659고요. 그리고 320인데 그때는 0.659. 그리고 180인데 걔는 0.7이고요. 그리고 60인데 0.7이래요. 부등률이 있나 봤더니 부등률이 있네요. 그럼 전체 용량은 이거를 1.1로 나누면 이제 전체 용량 값이 나오는 거죠. 얘가 P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기준 차단기 용량을 구하려면 용량 값이 아니고 이제 전류에 대한 값을 이제 확인해 가지고 표에서 찾는 거니까 그럼 최종적으로 전류의 값은 저 P를 루트 3에다가 전압이 380이라고 380이었나요? 그렇죠? 380이라고 했으니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구하신 다음에 요거를 여기다가 이제 대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전력값을 이제 구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네, 뭐 10의 3승 해주시고요. 항상 뭐 단위는 좀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 734.81. 그러면 그 표 2번 보세요. 그러면 734.8보다 큰 거. 그러면 그 표에서 G2죠. G2에 해당하는 그 800짜리, 전격전류 800짜리를 선정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문제가 0.61 가격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의 역물 약호는 이제 CV1이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겠고요. 12번. 네, 다음과 같은 사무실이 있대요. 사무실의 평균 조도를 200으로 하고자 할 경우에 각각 쓰십시오. 일단 뭐 개수 쓰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1회에도 뭐 있었던 것 같죠? 그쵸?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 그냥 빨리빨리 해버릴게요. 광주 어디 갔어요? 2,500이고 조명률은 0.6이고 강강보산율은 1.2고 광조도가 200이고 방이 어디 갔어요? 방망 20 곱하기 10 하면 되죠. 그래서 절상하시는 거니까 요거를 하면은 32등이 나온대요. 그래서 1번은 이제 별다른 건 없었고 2번 등기구를 답안지에 배치를 하십시오. 요 32개니까는 얘를 이제 직사각형 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배치를 할 거면 48에 32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4개 하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32개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요. 등간격의 최외곽에 설치된 등기구와 건물 벽 간의 간격.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이제 A하고 B가 있고 C하고 D가 있어요. A하고 B하고 C하고 이제 D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벽하고 등이고요. 그쵸? 요거는 등과 등 사이죠. 간격. 그럼 이제 간격을 이제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요거는 이제 2분의 1 H. 얘는 1.5 H. 해가지고 이제 그 안쪽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저희 이제 문제를 보시면 조건이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 여러분들 죄송한데 조건을 하나 좀 첨부해 주시고요. 그래서 건물의 천장 높이는 3.85 작업면은 0.85로 한다. 조건에 이거 좀 추가 좀 시켜주세요. 조건이 조금 빠졌어요. 그래서 건물의 천장 높이는 3.85고요. 작업면은 0.85예요. 여기에서 말하는 요 H 값은 작업면까지의 높이라고 이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H는 3.85에서 0.85를 뺀 3m가 이 H 값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대입하면 그 얼마가 나오세요? 2분의 1이니까 이거 반으로 쪼개면 되죠. 그러면 1.5가 되겠네요. 얘는 1.5배 하는 거니까는 여기다가 마찬가지로 3을 대입하면 4.5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으로만 범위가 들어오면 다 오케이예요. 이 안으로만 적정하게 이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책에서는 이게 이제 얼마씩으로 했냐면 1.25, 2.5 뭐 이렇게 했어요. 여기가 1.25고 여기는 1.25고 그다음에 여기는 등간격은 2.5.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요. 4.5보다 작고 1.5보다 작으니까 이제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오케이다. 이거 적정하게 하는 거예요. 뭐 3으로 하고 뭐 3으로 하면 좀 너무 적을라나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적정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4번 문제.
만일 주파수 60에서 사용하는 방전등을 50에서 사용하면 광속과 점등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주파수가 떨어지면 광속은 증가하겠죠. 왜냐면 임피던스 값이 주파수가 떨어지니까는 임피던스 값 저항값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저항값이 줄어들면 그만큼 전류값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니까 전류값이 증가하니까는 더 좀 밝아지겠죠. 그리고 또 뭐 물어봤어요? 점등 시간은 조금 더 이제 지연이 되겠죠. 왜냐면 지우면서 설명드릴게요. 왜냐면 이제 얘가 점등하는 거는 스타트 다마잖아요. 그렇죠? 스타트 다마를 이용해서 이제 점등이 되는 건데 이제 그게 처음에 전류가 이제 흐르면 이제 바이메탈 같은 스위치에 의해서 이제 열이 이제 발생을 해서 딱 붙어요. 그러다 이제 그게 식으면 딱 떨어지면서 이제 높은 전압이 이제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점등이 이제 확 되는 건데 이제 주파수가 낮으면 걔가 이제 바이메탈이 이제 뜨거워져가지고 이렇게 딱 붙는 어떤 그런 회복해가지고 방전되는 그 시간이 점점 이제 늦어질 테니까는 점등 시간도 조금 더 이제 길어지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 더 있나요? 양호한 전반 조명이라면 등 간격은 등 높이에 보통 몇 배를 하시는 거냐면 이제 1.5배를 하십니다. 아까 이제 저쪽에서 이제 했었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3번입니다. 논리식 x가 a 곱하기 b의 부정에 플러스 a의 부정에 더하기 b의 곱하기 c의 부정. 어떻게 하는 걸까요? 문제는 얘를 이제 유접점하고 무접점하고 이제 표현하라고 했는데 이제 하면 되죠. 걔는 곱하기는 직렬일까요, 병렬일까요? 곱하기는 직렬, 더하기는 병렬, 요거는 직렬, 요것도 병렬. 그렇죠? 뭐 이렇게 됐네요. 그리고 얘는 이제 비접점이죠. 네, 해볼게요. 뭐 가로로 그려도 되고 세로로 그려도 되고 그거는 뭐 여러분들이 편하게 하시면 돼요. 책에는 위에서 밑으로 그랬으니까 저희는 반대로 옆으로 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먼저 하셔야죠. A 하고 B의 B접점이 직렬이죠. 요건 나중에 하셔야 돼요. 제일 마지막에 곱하기가 있으니까 곱하기가 사칭이 하셔서 곱하기가 우선이잖아요. 요거를 이제 하셔야 되는데 요거를 이제 하려고 봤더니 이제 A하고 A는 B접점이네요. A B접점하고 B하고는 병렬이고요. 그거랑 C의 B접점하고 직렬이래요. 그렇죠? 이제 하나 남았죠. 나머지가 병렬이니까 이렇게 한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얘가 이제 유접점 회로죠. 접점이 있는 거잖아요. A 접점, B 접점. 그럼 이제 무접점 회로 같은 경우는 이제 A, B, C 해가지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두 개. 해가지고 A하고 B의 부정이네요. 그 두 개가 직렬. 그렇죠? 이것도 이제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되는 거니까는 이제 요거 먼저 하죠. 그러면 A하고 A의 부정하고 B하고 그렇죠? B하고 병렬 5회로죠. 그걸 안 적었구나. 직렬은 엔드 회로. 그렇죠? 병렬은 5업 회로. B접점은 부정, not. 하고 그거랑 C가 B접점이랑 직렬, and. 그 두 개가 다시 병렬, X.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린 거랑 책에서 좀 그린 거랑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한데 뭐 똑같은 거예요. B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는 거고 14번 펌프 전동기의 뭐 소요 동력 요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6.12를 대입을 하시던가 아니면 이제 9.8을 대입을 하시던가 그렇죠? 얘는 분당, 얘는 초당. 그래서 어떤 거를 대입하는 거 봤더니 분당이라고 했네요. 얘는 분당인데 문제에서는 그냥 9.8을 대입을 했는데 저희는 분당이니까 6.12로 할게요. 6.12 효율의 QH. 그렇죠? 효율이 얼마라고 했냐면 0.8.
그리고 분당 2m죠. 예. 2m란다. 2세제곱미터. 그리고 높이가 40. 그다음에 여유율 축동력이 30%의 여유를 준다고 했으니까는 여기다가 1.3 해도 이제 뭐 답은 이제 똑같이 나와요.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거의 이제 유사한 답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가겠고요. 15번 예, 신발의 명칭을 쓰십시오. 예, 쓰면 되죠. 넘어가겠고 제어도를 완성하십시오. 이거 좀 지울게요. 이거는 그냥 대단한 건 아니고 어차피 이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처럼 되면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온이고 얘가 이제 온으로 가면 회로가 어떻게 흘러요? 이렇게 흐르니까는 직렬처럼 이제 되는 거고요. 이제 오프가 되면 얘가 이제 오프가 되면 이렇게 오프가 되면 이놈하고 이렇게 병렬로 흐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림 해석하는 것 자체는 이제 별건 아닌데 얘를 이제 그리라고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다라는 건데 보통은 이제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를 다 그리라고는 안 나와요. 예. 다 그리라고는 안 나오고요. 보통 이제 요런 것들을 빼죠. 그냥 요런 것들을 빼요. 뭐 이런 거 이제 빼가지고 이제 완성하십시오라는 이제 뭐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여기를 이제 통째로 빼거나 뭐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시험 문제가 나올 테니까 뭐 다 그린다라고 뭐 생각 안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충 이제 요령만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니까. 요거 이제 그것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 드린 거고요. 17번. 예. 뭐 수용과의 부등률은 얼마일까요? 계속 하잖아요. 그렇죠? 부등률. 등계 합이죠. 그렇죠? 거기에 보시면은 개개의 합성 그 용량이 얼마냐면 250에 0.6 곱하고 이제 뭐 한 거죠. 그냥 이렇게 쭉 넘어갈게요. 이제 쭉 하시면 되고 그러면 최대 요 합성 최대는 얼마냐면 보기 중에 나오죠. 첫 번째 줄 제일 마지막에 보면 800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 이제 대입해 가지고 부등률 구하시는 건 되고 부등률이 크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뭐 서로 사용하는 시간대가 서로 다르다 이제 그런 거니까. 마지막 18번이에요. 요거는 이렇게 핵심이죠. V2분의 V1이 I1분의 I2가 A죠. 요걸로 푸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하나. 요거 하나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병렬 회로일 때. 병렬 회로일 경우에 전압은 어때요? 전압은 일정하죠. 그 전류는 더하셔야 돼요. 그렇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병렬 회로가 있으면, 그렇죠? I1하고 I2가 있으면 이 I라고 하는 건 이제 I1 플러스 I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개념만 이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전압계의 지시값이 얼마인가 라고 봤더니 2차 측에 이제 5천이 걸렸는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한쪽 건선에만 전압계가 연결돼 있으니까 그 5천을 이제 반으로 쪼갠 전압만큼이 이제 건수비가 이제 적용이 되어서 1차 측 전압을 측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압계에는 원래는 이제 5천인데 5천을 반으로 쪼개셔야죠. 왜냐면은 전체가 5천이니까는 건수가 이제 반이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건수비 3,300에 105래요. 해서 79.55. 그러면 전류계에 흐르는 건 이제 어떻게 구하세요? 전류계는 걔가 병렬로 그 회로가 연결돼 있으니까는 서로 더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 거랑 밑에 거랑 이제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두 개를 다 더하시는 거니까 어차피 똑같은 전류가 흐를 테니까는 두 배만큼의 전류가 흐르겠죠. 그래서 지금 그 2차 측의 전류를 구하시려면 케이블에 대한 전류 값을 먼저 구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오메가 CV니까 2파이 F에다가 C 값이 얼마냐면 어디 갔어요? C 값이 정전 용량이 1이네요. 주파수는 60이고 2파이 F니까 60이고 1마이크로니까는 10의 마이너스 6. 그렇죠? 전압은 얼마라고 했냐면 5천을 가한 거죠? 그러면 요거를 계산기로 누르시면 여기 1.88 나온대요. 1.88. 걔가 근데 2차 측에 1.88이 흐르는 건데 그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그 1차 측을 보세요. 1차 측을 보시면은 그 변압기 두 개가 위아래로 병렬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전류값이 2배만큼이 되는 거죠. 그래서 1.88에다가 권수비 계산하셔야죠. 아까 3,300, 105. 두 개니까는 2배만큼 이제 계산을 하셔서 답을 하시는 거죠. 118.17A. 요번 시험은 좀 계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왔었어요. 좀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